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3% 안팎의 상승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확진자 증가라는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코스닥은 답답했던 850선 뚫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 매수해주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건 여전히 시장의 악재입니다. 각국의 셧다운 조치뿐 아니라 우리도 내일부터 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장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고 글로벌 증시는 뉴욕 증시는 좀 금요일 하락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떨까요? 예, 지난주 미국 시장, 금요일 시장의 미국 시장은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2.4%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3.7%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 있어서의 시작 부분들은 우선 좀 약세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1월 달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크게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5거래일째 횡보를 해주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차 목표치를 2,560포인트 자리대로 잡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약 한 2,60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지수에 있어서의 상승 목표치를 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최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은 투자 전략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은 좀 괜찮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뭐 기간 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에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1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금액은 5조 4천억 정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올해 내내 매도했던 그런 부분들과 좀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했을까를 좀 보게 되면 IT 쪽, 대형 IT 쪽과 2차전지, 전기차 뭐 이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했었고요. 4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원고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원달러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90원, 1110원에서 1090원짜리대 지지 라인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죠. 정부에서 좀 구두 개입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 브레이크가 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자리 때부터는 이제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조금 더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국내 쪽만 강한 게 아니라 위안화하고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위안화 부분들까지도 연동돼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크게 강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좀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고점 자리였었죠. 11월 달에 고점 자리 때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10월 달에 고점 자리 때 여전히 880포인트대 1차적인 목표치로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게 여기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신고가에 대한 돌파 시도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코스닥 150 쪽의 지수를 보게 되면 61선의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대충 1300포인트 정도 그 정도를 지지 라인대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의 흐름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장 초반에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그래왔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도매매를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매도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 가장 국내에서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부분들이 확진자 수가 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좀 시행이 됩니다.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가 300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해외 유입까지 포함해서 300명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날 기준으로 국내 쪽에 유입된 확진자 수가 255명이고요. 해외 유입된 확진자 수가 16명입니다. 토탈 271명인데요. 다시 300명대 이하로 좀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좀 시행이 되는 만큼 재택근무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원격 진료라든가 온라인 교육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좀 들썩거릴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증가되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들에 있어서의 변동폭은 더 크지 않을까. 언택트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K방역의 효과가 상당히 좀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야 되겠죠. 알서포트라든가 링네트, 효성 ITX, NHN, ECS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주들 같은 경우는 메가MD라든가 아이스크림 에듀, 애니등률, 청담러닝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종목군들에 있어서 많이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기준을 좀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 같은 경우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래일 전이었었죠.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형성됐었던 이 저점 자리대를 지지해준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더 나와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추격으로 좀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유비케어라든가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분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21년도 내년도 시장이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긍정적이에요.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출 또한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섹터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 내년도를 좀 대비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은 뭐 상당히 좀 많습니다.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고요. 뭐 원익 IPS라든가 아니면 원익 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거.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어요. 여전히 좀 싸죠.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뭐 테스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이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분기 실적주라든가 그리고 오늘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산업재 쪽 섹터들이 밀려 내려온다라면 그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4분기 때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IT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죠. 뭐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 좀 대비한다면 뭐 삼성전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건설주 괜찮을 것 같고요. 화학, 철강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시에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예요. 오늘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코로나에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는 산업재 쪽 섹터들을 본다라든가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과 5G 쪽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5G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오늘 5G 종목군들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강한 그런 부분들이 서진 시스템이에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코스닥 150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LG 화학 쪽에 있어서 테슬라 쪽에 있어서 프리미엄 모델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량 수출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투심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슈리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왕이회 부장이 방한을 하죠. 시진핑 국가주석에 있어서의 방한 조율을 좀 하기 위해서 방한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호텔신라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뭐 빅히트,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LG화학이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죠.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다라는 거, 또 뭐 첨보라든가 LNF, 포스코케미칼, 신성델타테크, 뭐 이러한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한미약품이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조정시에는 좀 매수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지누스라는 좀 기업이 있습니다. 지누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좀 그리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시에는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23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양시장 3% 안팎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잠시 급등 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 그간 좀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850선을 뚫어준 이후에 금요일장
270선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12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환율의 안정화와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 계속 지속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역시 LG화학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장 초반 2.7% 상승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는데 테슬라의 주력 모델의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0.1%에서 0.2%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IT 투톱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현대차가 혼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8% 하락인데 지난주에 18만 원 선 위로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일까요? 좀 조정받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1%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같이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3%, 0.5%씩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으로 2,559선, 2,560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오르면서 87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HLB가 0.7%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나란히 1% 안팎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시젠 1% 넘게 올려 세우면서 21만 2,7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제넥신이 2% 가까이 1.7%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 중반의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CJ ENM 오늘 0.9%의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오늘 함께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5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월요일장 일단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네요. 0.01% 강보합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이슈가 코로나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전처럼 뭐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시장이 우상 방향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뭐 언젠가는 이제 경기가 다시 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항상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시장은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 그래서 뭐 교육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약주라든지 제약주가 아마 11월 달 들어와서 막 종목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전일도 종목들이 좀 강하게 제약주들 쪽에서 상당히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로 위주로 해서 좀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강세를,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매수세와 매기가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지금 언택트 아니고 이제 컨택트 관련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그쪽으로 좀 불안하니까 언택트 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종목이 하나의 압축이 되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매수를 할 때에서는 생각보다 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전 종목이 다 움직이게 되면은 뭐부터 움직일지를 우리가 몰라서 종목을 들어가 놓고도 안 움직이니까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지금 종목이 압축돼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교육주들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요점은 더 거의 보면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주거나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언택트 관련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장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데 종목들도 바닥에 있는 애들은 잘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한 번씩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상황들이 나와주니까 그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일단은 알서포트에 대해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알서포트. 자, 재택 근무 관련주 쪽이고요. 알서포트, 재테크 관련주 종목이고, 이미 전일날 한번 떴어요.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밀릴 수 있을 거고요. 밀리면은 매수를 다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이제 300명대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주말에서는 검사 수를 평일보다는 좀 적게 한답니다. 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300명대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많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코로나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검사를 10건 하면 10건 안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검사 수에 비례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검사를 또 이제 본격적으로 평일이니까 했을 때에서 또 코로나 환자가 또 증가가 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 라인 한 14,000원으로 두고 조정 시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격 지원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격 지원이라든지 소프트 분야에서 국내 원격 시장, 그러니까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고, 일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도 5위를 기록할 만큼의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3분기는 좀 별로였어요. 근데 4분기에서는 좋을 걸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감이에요. 4분기는 좋을 걸로 예상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상향으로 하면 2만 원까지는 그래도 공급지가 열려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 네이버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네이버도 과거에 이제 원격이 아니죠. 그 언택트 관련주 해가지고 언택트 대장주로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그랬는데, 언택트 관련주로 반등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 뭐 인공지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광고 사업도 하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네이버 반등이 주더라도 좀 더딜 걸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네이버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내일 모레 이제 25일서부터 해서 이제 그 중국 왕이가 방한을 한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차라리 달라붙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고 지지하면, 근데 저라면 네이버를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겠다. 저라면 만약에 제약주라든지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여전히 교육주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붙는 게 낫지 이렇게 많이 떠있는 종목보다는, 만약에 네이버가 이 가격이 아니고 15만 원 가격이면 당연히 이 종목을 하는 게 유리하죠. 올라갈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더 받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반등 주게 되면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수익률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요거는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님 질문 종목은요,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아모레 퍼시픽. 자,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도 네이버만큼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로 따지게 되면 18만 원 위치에 있는 게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보여지는데, 얘가 네이버만큼 올라가게 되면 얘는 한 4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못 갔던 종목이에요. 네이버만큼 하면 이만큼을 가야 되지만 얘는 못 올라간 종목에서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에서 27일 날에 공식 반항을 하겠다고 전날 뉴스가 나왔고요. 뉴스가 나왔고, 그거 이후에서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거라 그러죠.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기대감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내에서는 기대감에 아마 급락보다는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다른 화장품 관련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못 간 종목들이. 그래서 차라리 같은 아모레라도 아모레지가 더 못 갔어요. 차라리 보면. 그래서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이만큼 갔고 아모레 퍼시픽은 이만큼 갔으니까
못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돌려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 전날도 전전날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자,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못 갔던 종목이 튀는 겁니다. 자, 모나리자 이제 튀죠. 그러니까 마스크 관련주 쪽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매집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튀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못 갔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관련주 여전히 좋지만 화장품 쪽에서도 못 갔던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움직였었던 언택트 관련주를 공략을 하거나 이슈가 있는 쪽을 공략을 하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아마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한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바닥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어쨌든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는 공략은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19만 원을 순전선을 두고 목표치는 20만 원 보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치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이슈가 아마 이 주가의 강세를 이끌지 않았냐.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온다라는 이슈가 있으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강세를 이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종근당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종근당 전일날 좀 강하게 움직였죠. 이슈는 관절염 치료제인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가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 사용이 승인됐다라는 기세 때문에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 제약바이오주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종근당 바이오, 이 종근당 바이오를 전일날 41,800원 이 자리에서 저는 사라고 공략을 시켰더니 상한가를 갔죠. 전날 상한가를 먹었는데 이걸 지금 전날에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먹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에 두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을 왜 추천을 했을까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를 시켰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뭐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이 된다? 모든 제약주는 다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점으로 봤었던 것은 바닥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만들어 놓으면 돌면서 움직여요. 돌면서 순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을 뭘 갖고 있든 간에 그 종목이 그 시장에 이슈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슈를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올라갈 때 팔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잡아줘야 되듯이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는 없죠. 아직 올라간 게 없으면 며칠 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타임을 잡아준다라 그러면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좀 조정받으면 오히려 공략이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16만 원에 목표 가격은 한 22만 원 정도로 두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근당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성우 하이텍이 3.7%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강원랜드가 2%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10% 넘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3.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휴온스가 6.2%, 자연과 환경 1.8%, 그리고 KM 0.7%까지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364%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64% 거의 400%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스크 관련주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도 마스크 관련주인데요. 이미 벌써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자, 웰크론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드디어 마스크주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교육주도 바닥에 있을 때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달 계속 11월달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었던 교육주들도 계속 밀었던 종목이거든요. 보면은 결국은 움직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비행기가 이제 뜨기 전에 새들도 이렇게 물 위에서 뜨기 전에서는 이제 말개세를 하지만 한번 뜨게 되면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뜨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YBM도 바닥에서 지금 50%는 올라갔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메가랜드도 지금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가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나리자가 이제서야 이제 거래가 심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도 뭐 KM이라든지 아니면 웰크론이라든지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이제 이쪽 종목들도 다시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정도 가격,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7,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웰크론은 7,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받으면 뭐 6,5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비싼 자리가 아니고,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슈가 그 미국에서 이제 이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만 논문을 보게 되면 마스크를 썼던 지역에서 확진자가 좀 확실히 줄고 사망자도 줄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 위험이 좀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으면 미세먼지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중국에 넘어오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그 미세먼지가 몸에 또 침투하는 길하고 코로나에 침투하는 길이 비슷하다는 기사가 이미 전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이제 그 중요도가 점점점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감염학회에서 전문가들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뭐 조만간에 1주일에서 2주일 뒤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까지 쏟아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그 마스크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데, 지금 2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계속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기사들이 이제 전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한번 주가를 띄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슈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웰크론을 7,000원에서 이하에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 목표 가격은 일단은 8,000원 말씀을 드릴게요. 8,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6,000원이고, 마스크에 대한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기사로 열심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는데, 꼭 마스크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음압병동 관련주, 그다음에 방호복, 방진복 등등 해가지고 그런 관련주 쪽으로 해서 있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하면 뭐 KM 같은 경우도 방호복 관련주 쪽이고요. 여전히 뜨질 않았죠. 그러니까 꼭 웰크론만 꼭 매수가 되는 게 아니고, 꼭 모나리자만 매수가 되는 게 아니고, 안 움직였던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KM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언급해드린 거니까,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수익을 이번에 많이 내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오늘은 웰크론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웰크론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이 일단 양시장 모두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3%가량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거래소로 오늘도 들어옵니다. 595억 원가량 사주고 있고, 선물 시장도 수폭이나마 같이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고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장 초반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눈에 띄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빨간불 같이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이 아주 살짝 조금 더 강하기는 한데, 지금 시장이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황 같이 전해주시죠. 네. 11월 들어서 시장이 완연히 복귀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흐름에 거의 목전에 다다랐죠. 역사적 고점까지 한 2% 남짓, 2,607이 역사적 고점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2,590 수준이니까 이제 한 2% 수준만 올라가면 코스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원인은 외국인 매수세죠. 갑자기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특징적인 것이 오전에 살짝 매도를 했다가도 오후에 갑자기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에 갑자기 수급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지난 주말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전장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후장에 매수로 돌아서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당연한 얘기지만 환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당국이 개입이 들어올 만큼 원화 강세 속도가 빠릅니다. 원화 강세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중국과 연동된 위안화와 연동된 환율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팬데믹이 재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국내도 내일부터 2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공장 조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타국들은 정상 조업이 되지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과 대만, 중국이 시장 경쟁력 면에서 어딘가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밸류 체인단이 다 복구가 안 돼 있는데 뚜렷하게 3국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모든 거를 다 호재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백신이 나와서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그 다음에 회복을 노리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지표가 그러면 모든 게 정상화되어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살짝 흔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1% 직전에 멈춰서 다시 0.8%대에 들어와 있죠. 경제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정상화된다면 금리가 올라야 정상입니다. 금리가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경제 정상화로 가기까지 좀 걸림돌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마지막 주간이 될 텐데 과연 선거인단 270석을 확정을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확정을 못 시킨다면 12월 5일이 미국 예산이 이제 기일이 만기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미국 연준 예산의 셧다운인데 셧다운 문제가 이번에 이제 만약에 연장해서 쓰려면 의회의 합의와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생각보다 큰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굉장히 좋은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가 지수를 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주,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SDI 같은 2차 전지주 이런 특정 섹터 지수 관련주가 지수를 끌고 거기에 더해서 화학, 철강, 금융 이렇게 산업재가 전체적으로 같이 순환매를 하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려서 지수는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개별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지수를 못 따라가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감지수와 시장지수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이 지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장주와 가치주가 이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성장주라는 거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창출되는 이익에 비해서 이제 퍼나 PBR이 높은 편이죠.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봤듯이 제약바이오나 이쪽에서도 보여지고 2차 전지주, 5G주 이런 쪽에서도 보여졌듯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예상해서 선취매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익 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략적으로 내년까지 갖고 갈 포트폴리오를 좀 미리 설계를 해두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차라리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도 질문 주시거나 하는 걸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셔서 빠른 시세를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가격에 매수를 많이 하세요. 그러기보다는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지금도 뭐 업사이드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자동차나 이런 쪽에 움직이지 않는 쪽을 선점해야 하는 게 차라리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는 쪽에 붙으니까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는 좀 변동성이 있고 가치주는 실적에 비해서 좀 싼데 이제 성장성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회복 국면의 초입이기 때문에 가치주도 나름대로 업사이드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같이 바벨 전략으로 묶어두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달 말부터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순환매를 보면은 뭐 언택트가 갔다가 그다음에 친환경, 신재생 이쪽으로 갔다가 또 경기 민감주가 갔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순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단계 다 레벨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가 아마 불확실성의 마지막 허들이 될 것 같은데 요 마지막 허들은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식을 거의 뭐 풀로 갖고 계세요. 근데 신규로 뭐 자금을 추가로 투입을 한달지 뭐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지금 이번 위치에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한 12월 초까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나 우리의 12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나 또 대주주 양도성 회피 물량이나 이런 거 차분히 좀 다 정리된 다음에 그때 집행하는 게 차라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뭐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이미 대체적으로 충분히 갖고 있는데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가치와 성장이 혼재돼서 전체적으로 같이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순서가 좀 다르다. 그래서 내 순서를 기다리면은 틀림없이 내 순서가 옵니다. 차분하게 시장 흐름을 보면서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흐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합니다. 0.9%까지 상승폭을 키운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으로 1,320억 원가량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반대로 코스닥 시장 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양시장 모두 선물시장까지 모두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조금 좋고요. 이 대형주들의 이 강세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장 내용 들여다보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강세를 좀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수는 강합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언제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4% 가까이 상승은 하지만 역시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좀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좀 우선은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삼성전자는 한 65,000원 기점으로 해서 혹시나 이탈할 경우에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심스러운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는 게 우선적으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올려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은 올려쳐버립니다. 그래서 위로 강하게 치고 가고 있고요. 11월 17일 날 보여줬었던 최고점, 최고가 67,000원 부분을 돌파할지 여부가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우선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65,000원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고 65,000원 라인 이탈할 경우에는 한 조심해야 될 자리는 우선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5,000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빠져나오신다거나 아니면은 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전략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이닉스도 좀 같이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도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제가 96,000원짜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96,0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추세의 라인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 정도 추세 라인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95,000원짜리가 가장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96,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추세가 깨지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대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강하게 이 라인 자체를 돌파할 경우에는 전고점 포인트까지 우선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105,000원까지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짧게나마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자면 시젠이 제가 10월 29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는 굉장히 잘 갔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아침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2에서 3% 많으면 5% 정도만 수익 내고 나오자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가 바닥 인식이 됐던, 크게 인식이 됐던 구간 자체 보자면 2월 말, 3월 초 이때고 그리고 7월 초 이때가 거의 바닥 인식이 됐던 그런 구간,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 라인, 두 가지 라인을 맞춰본다면 현재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 구간 자체가 거의 완벽한 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 제가 이 20만 원까지 내려왔다 가려나? 그럼 완전 바닥 찍고 가는 건데 이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 구간대가 이 터치를 하고서 반등을 빠르게 하는 그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급하게 매도하시면 정말 안 되는 구간이고요.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 보거든요. 이런 경우 1차적으로 반등 나온다면 그 첫 번째 바닥에서 첫 고점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잡고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두시면 다음 자리는 1차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급등이 나오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약간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주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데는 2달 정도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1월 정도까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라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거 좋은데, 시젠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진단키트주 가운데 실적이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그중에 시젠이 진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분명히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가지고 회사의 주가의 상승 동력을 분명히 찾아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걱정보다는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카카오인데 네이버도 그렇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주가가 영 재미가 없어요. 그냥 얘는 왜 이럴까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나 네이버 가지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나마 카카오는 11월 달 들어서 한 차례 반등 나고 횡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짧게나마 좀 말씀드리면 반등은 분명히 나와요. 두 종목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네이버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카카오가 반등을 더 잘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원체 좋은 종목들이라 현 구간대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신다면은 전 고점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 꼭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40만 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라MND라는 종목인데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좀 상승을 잘 주고 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나라MND 급등한 경우에 주가가 밀렸던 흐름이 있어요. 13,000원대는.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은 11,000원대 초반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 자체가 많이 튀는 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이 튀기보다는 그냥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천천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계열들도 걱정보다는 주가의 상승을 지켜보시고 느긋한 대응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같이 확인하시죠. 네, 지금 현대제철이 12.15%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5.4%, NC소프트 3.2%,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16% 넘게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잘 가고 있죠.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가 2.8% 수익 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11.5%, 뉴파워플라즈마 1.3%, LG전자 2%, 지난주 종목 LG이노텍까지 3%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15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김선인 전문위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사실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도 굉장히 주가가 잘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둘 다 사실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HLB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HLB는 원체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고 또 많이들 물려 계실 수가 있어요. 차트 흐름이 한번 탄체로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지금 재상승을 하는 분위기인데 HLB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회사가 있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코로나 백신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엠포탈 검색창에다가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고 검색하셔서 보신다면은 재밌는 결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니까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11만 원만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항상 2에서 3% 수익, 많으면 5%만 보시고 대응하라 말씀드리니까요. 그 가격 항상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HLB였습니다.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그래도 빨간불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좀 더 강합니다. 1% 넘게 지금 올려세우고 있고요. 코스닥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오늘은 종일맨으로 여러분과 장중 무료 공개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중 대응 같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